와 이틀 연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 총리님, 국무위원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먹거리가 많아서 살기 좋은 충남 공주 부여청양 주신 윤용근입니다. 먼저 수년째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방제에 힘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그동안의 방제 정책이 실제 확산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법률가인 제가 뜬금없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들고 나와서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죽어가는 국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나섰습니다. 참고로 저는 산림 전문가도 아니고 산을 가까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한성수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곳곳에 산림이 붉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혹시 소나무 재선충병 현장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직은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는 받았습니까? 네, 관련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보고받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장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관심이 없고 총리도 관심이 없고 장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지난 4, 5년 동안 계속 붉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아마 직접 보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을 한번 바라만 보시면 피해 상황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22년도 전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본수는 약 37만 8천 분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은 66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6년에는 피해가 177만 3천 분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제 예산은 25년에 134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은 2배 넘게 투입했는데 피해는 오히려 4.7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년도부터 26년까지 예산은 32배 늘었는데 피해는 129배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방제망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산림이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결위가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국무회의보다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미령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관님, 지금 의원님. 이 소나무 재선충병 상황 네. 총리님께 보고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총리님께 아직 일일이 다 보고할 기회는 없었지만 산림청이 챙기고 있는 업무고 또 지방정부가 같이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장관님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장관님 23년 말에 취임하셨지요? 예, 23년 12월 29일에 취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네. 26년 말 취임 당시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106만 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6년 현재는 177만 본을 넘어섰습니다. 네.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충남 지역의 소나무 피해는 88배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매년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 받으셨지요? 예, 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어떤 대책을 지시하셨습니까?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이게 방제에 적합한
그 약품이 없는 데다가 챙겨 보라고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방정부 장관님. 예. 지금 피해 상황을 예. 지난 3년간 네. 장관직에 있으면서 네. 산을 바라볼 때마다 네. 피해 상황이 늘어가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챙기라고만 하셨습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하니까요. 그거를 농식품부 장관이 좋습니다. 예. 장관님 그러면 산림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예. 직접 예. 주재한 대책회의는 있습니까? 직접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문제, 국토의 산림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아니 대통령께서 총리도 관심이 없고 아닙니다. 장관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분이 지난 4년간 그렇게 피해가 확산되는데 한 번도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대책회의를 만약에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예. 장관 대책회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의원님. 그러면 근데 예. 장관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의원님.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챙깁니다. 자, 박은식 산림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예산은 투입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데 왜 방제 전략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제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정립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전략 부분에서는 좀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지금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예산은 32배를 더 쓰고 피해는 129배가 늘어납니까?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님, 총리님 주재하에 이거는 지금 심각한 재난 상황에 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림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총리님 주재로 장관님도 관심이 없으니 장관님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기 장관이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들은 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련 사항들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해서 그 계획안을 좀 세워서 본 의원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산림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릴 네, 것도 의원님 있지 잠깐 않을까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누구도 관심이 없고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먼저 입법부 일부 구성원의 그 무분별한 아무 말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에 상처를 드린 점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명확합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네.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습니까? 조희대 씨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그것이 대답 못할 일입니까? 대법원장께 존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부 수장을 호칭할 때는 이재명 씨가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가리켜서 조희대 씨로 호칭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 내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사법부 내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우리가 법원 재판에서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누구로 이렇게 호칭하지요? 예, 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예, 지금 법원에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 5건이 계류 중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지요. 예, 우리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정지 사유가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제1항에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항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처장님 이 조문 알고 계시지요? 예.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정지가 이 규정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또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없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까? 재판의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제가 묻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묻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사망에 보면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이재명이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왜 중단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법원 행정처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재판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의해 따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로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장이 재판을 지휘합니다. 소송지휘권 행사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면 함부로 재판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27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처장님 이 조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법원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재판장이 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단 하나 306조 규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헌법 27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처장님 이 조문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공개 재판 받을 권리 이거를 법원이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소장님 이 조문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십니까? 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공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최고 권력자조차 법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법원은
더 이상의 차별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처장님, 소추의 법적 아니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추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상태입니까?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어책을 읽을 줄만 아는 사람이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람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306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306조에 의해서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법원에서는 1년 예산을 2조 2,782억 6,700만 원을 지출합니다. 맞지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쓰면서 왜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 국가 원수로서 지위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담당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도 그냥 놔둡니까? 저희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재판에 없습니다.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재판을 지원하는 조직이지 그러한 일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현안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누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교과서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탄핵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거 타당합니까?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동안의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이 중요합니까? 헌법 규정과 법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헌법이 관행보다 우월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관행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고 민주당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24일 김민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법관들은 이 말을 새겨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제기하십시오. 대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법 앞에 세우는 헌법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헌법이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한 그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